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인들 특징이 허영심, 허세가 많아 그만큼 구라도 잘 치는 민족인 듯 합니다. 다수가 구라를 눈 깜짝 안 하고 치니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남녀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허영, 허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남녀가 다.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허영, 허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없어요. 원래부터 약간 좀 내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메타인지 어릴 때부터 약간 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살아가지고. 허영이 뭐예요? 뭔가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주제에 맞지 않게 좀 마음을 푸는 거잖아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분석이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이 용화 또는 필요 이상이 거칠해. 이렇게 나오고, 허세는 그런 겁니다. 허세의 사전적 뜻은 실력이라 실속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뭔가 있어 보이는 척, 센 척하는 거. 예. 이게 허세입니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네요. 그러니까 허영은 자기 분석에 맞지 않게 뭔가 이제 많은 것들 가지려고 하는 것들, 이게 허영이라고 생각하고, 허세는 별로 자기가 대단한 게 아닌데 센 척하고 이제 있는 척하는 거. 보통 허세는 남자가 많이 가지고 있고 허영은 여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스타에 잘 나가는 척, 돈 많이 버는 척, 행복한 척, 그게 바로 허세자 허영이죠. 특히 온라인 사회가 되면서 이런 한국 사람들이 허세 허영이 더 심해지고 있죠. 날이 갈수록. 왜냐, 온라인은 그냥 돈 많은 척 있는 척 하면서 사진 찍어 올리면 그만이잖아요.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한국 사람들 허영 허세가 심한데 이런 온라인 때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때문에. 별로 대단할 거 없는데 대단한 척 한다거나, 별로 예쁘지 않은데 예쁜 척 한다거나.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있는 그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죠. 거짓된 모습. 근데 그러다가 언젠간 뽀록 나죠. 요즘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뭐 돈 많이 번 것도 아닌데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이런 온라인을 믿을 것이 못 된다. 사람들이 뭐 돈 많이 벌었다 얘기해도 그 믿지 마라. 그런 말씀 드려요. 왜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면 사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온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온라인 사회에 많이 좀 빠져 살잖아요. 빠져 산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온라인의 어떤 허세나 허영에 많이 찌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당하기 쉽다는 거죠. 왜 지금이 옛날보다 더 사기치기 쉬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 젊은 사람들일수록 온라인을 많이 신뢰하고 온라인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럼 온라인에서 뭔가 있는 척 한다거나 그 성공한 척 하면 웬만하면 다 믿어요. 웬만하면. 인스타에 뭐 좋은 차 사진 올리고 돈다발 사진 올리고, 내가 성공한 사람 이렇게 포장하면 웬만하면 믿을걸요? 웬만하면. 특히 유튜브 같은 걸로 구독자 많이 확보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니아층 형성하면 믿는 사람도 많을걸요? 왜냐, 우리나라는 또 팬심이라는 게 있잖아. 어떤 누군가의 팬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믿잖아, 이게. 보이스피싱도 한국이 발전되면서 생긴 거라고 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야. 예, 보이스피싱이 통신수단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이제 당하면 안 되는데 왜 당하는 걸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뭔가 겉으로 뭔가 있잖아요.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믿어요. 그럴싸하게. 특히나 어린 사람일수록 많이 당하거든. 보이스피싱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여자분일수록 많이 나. 여자분이 아무래도 세상 물정에 남자분들보다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의심은 좀 덜해. 확실히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그래서 갑자기 뭐 강무석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고객의 계정이 뭐 해킹 당했습니다. 아니면 뭐 얼마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의심은 안 하는 사람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의심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국가기관은요 그렇게 개인한테 함부로 전화 걸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뭔가 일을 하려면 공문을 띄운다거나 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사전에. 자기들 꿀린 대로 막 전화할 수 없어요, 이게. 공무원이라는 게 그냥 막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법령에 근거해서 뭔가 이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목적 없이 공무원이 함부로 움직이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형법에 죄가 있어요. 직권남용죄라고. 공무원 가진 어떤 권력을 함부로 쓴다거나 마음대로 쓰면 처벌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그래서 일반 공무원이 일반 시민들한테 전화 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맡겼잖아요. 보이스피싱으로. 뭐 대검찰청 특수부. 근데 살면서 나는 검찰청을 가본 적도 없고 검사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럼 앞으로도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검찰청은 이런 자잘한 거 수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검찰청이 뭐예요? 검찰 중에 가장 큰 곳 아니야? 대빵 아니야? 대빵. 근데 그 대빵인 곳이 왜 일반 서민들 민생범죄를 담당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의식을 많이 해야 돼요. 글만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만 가지고 단번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거짓말도 많이 하고 허세와 허영으로 더 많이 무장합니다. 인스타 한번 봐봐. 인스타 보더라도 여자분들 다 허세형이잖아. 실제 본인 사진하고 그 인스타 속 사진하고 갭 차이 심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인스타에 나온 사진도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실물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7천 연봉 초반인데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자 2,100만 명 중 상위 13%입니다. 그런데 보통 끼리끼리 놀아서 주변도 비슷합니다. 온라인은 그래도 믿지 마세요. 많이 버시네. 많이 버시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이 댓글 적으신 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내 주변에서 돈을 좀 번다고 다 이만큼 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 자꾸 주변 거리거든. 주변. 특히 여자분들이 주변 거려요. 주변 도로라고 있잖아. 주변 도로.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 주변은 안 그런데 안 그럴 수 있지. 근데 내 주변이 모든 사람 다 대변합니까? 왜 우리가 어떤 팩트 얘기할 때 왜 통계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왜 얘기할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빅데이터라고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주변 얘기는 합리성을 보장할 수 없어. 전혀. 생각해보세요. 근로소득자 2,100명이면 2,100만 명이면 13%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한 300만 조금 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300만 정도 되겠네. 근로소득자면 우리가 이제 4대보험 신고하고 월급 받는 사람 다 포함시킨 거예요.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저한테 13%니까 가장 정확하죠.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은 뭐 연봉 8천, 9천 이게 맞냐고.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뭐 의대 나온 사람들 많으면 다 의사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이 다 결혼했으면 대한민국 다 결혼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혼인율 아니면 대한민국의 전체 뭐 점유지표 이런 걸 봐야 되죠. 이런 거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나와. 이게 적게.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이제 사실을 볼 때는 전체 베이스를 가지고 가야 돼. 전체 일부만 가지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거짓말 잘해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기 못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나랑 친한 사이는 저 사람은 잘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한다 생각하는데 우리 친한 사람일수록 거짓말 더 잘해. 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만만하다는 얘기예요. 자주 봤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거든. 처음 본 사람 의심을 하잖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의심을 하는데 자주 본 사람들은 의심을 안 하잖아. 여러분 만약에 아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 그럼 바로 열어주죠. 왜냐? 의심은 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는 사람이 스마트폰 좀 보자고 하면 주잖아요. 왜? 의심은 안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스마트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내 개인 좀 훔쳐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자기 호좀 넣어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신뢰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갑다 고 믿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7천만 원 번다고 모든 사람이 7천만 원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 주변 사람도 올려치기 많이 합니다. 그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자기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버해서 얘기를 해요. 내 주변에 7천만 원 번다고 얘기해도 실제로는 4천만 원, 3천만 원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번다고 그걸 다 믿지 마세요. 아무튼 한국 사회는 점점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료나 팩트로 검증된 게 아니면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허세와 허영에 빠지시면 안 돼요. 허세 허영이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메타인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삽질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